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의 등록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인 신규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통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특허의 등록 요건에서 신규성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것, 이 세상에 없더한 발명을 우리가 신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신규성만 들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신규성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규성은 누군가가 유사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새롭게 만들어서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성을 판단을 할 때에는 출원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발명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했어요. A라는 사람은 10시에 출원을 했고요. B라는 사람은 오후 2시에 출원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께 더 신규하냐? 먼저 앞서서 출원한, 즉 오전에 출원한 사람이 훨씬 더 신규한 발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발명을 출원을 할 때 날짜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시간으로다가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빠른 시간에 새로운 발명을 출원을 해야지만 우리가 신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신규성은 선출원주의하고도 맞물리는데요. 선출원주의란 무엇이냐면 먼저 빨리 출원한 사람이 그 발명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선발명주의를 지금 현재 채택을 해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도 현재 선발명주의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속속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장소예요. 장소. 신규성은 단순히 국내에 있는 발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발명을 다 비교를 해요. 내 발명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럴 경우 내가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이것은 신규성 위반이 돼요. 일본에 어떤 좋은 발명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을 할 경우에는 신규성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특허를 검색을 하실 때에는 내 발명이 이미 출원된 발명인지를 체크하시려면 다른 나라의 발명도 같이 함께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했는데 이미 있는 발명이 돼서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성을 판단을 할 때에는 국내에 있는 출원된 발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발명을 다 참고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된 그러한 발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발명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발명품은 특허 출원이 안 되어 있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발명은 처럼 누군가가 출원하지 않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제품까지도 모두 다 우리가 이러한 신규성의 판단 요소가 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발명을 출원해서 등록받고 싶은데 그 발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SNS가 요즘 발달을 했죠. 내 발명을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출원도 하기 전에 SNS에다가 업로드를 했어요. 그럴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알아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내 발명이라고 해도 출원을 할 경우 거절이 돼요. 왜냐하면 신규성이 상실이 돼요. 내가 한 발명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알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신규성을 상실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불특정의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내 발명을 소개하게 되면은 차후에 출원했을 때 신규성 위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유의하셔서 언제든지 내 발명이 보호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학회라든지 발명 대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개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는 순간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그 제도를 우리가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도는 1년 이내에만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성 상실 제도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 됩니다. 반드시
공개가 됐다면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출원을 우리가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서 학생들의 결과물을 발명대회에 출품을 했을 때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신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신규성은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시간으로 판단을 하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규성을 판별한다라는 거. 불특정 다수가 알게 돼버리면은 신규성은 상실이 된다. 마지막으로 내 발명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게 되면은 신규성 상실을 예외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규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정도의 특징만 잘 알고 계시면은 특허 등록 요건 중에 신규성은 쉽게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특허의 등록 요건 중 두 번째 신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진보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